아 그냥 가는 길을 다 찍으신 거군요. 와 이런 거 나 있는 거 처음 알았어. 짜파게티 한 그릇 맛있겠네. 렌즈 돌려서 후루룩 드셔주시고. 렌즈를 돌리면 뜨거워서 후루룩 못 먹을 텐데. 가짜님 여기 계시네요. 근데 솔직히 말해봐요. 이렇게 했다고요? 이렇게 했다고요? 아니죠? 저 때 영하 5도여서 금방 식었어요? 그러면은 인정. 전자레인지 돌렸는데 호로록 드셨다 그러길래. 금방 식던데요? 그럼 가짜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 국밥집에 팔 때 죄악이 있다고 합니다. 당면 순대가 가득한 국밥. 왜? 당면 순대 맛있는데 이거 쌈장 딱 올려고 먹으면 병천 순대여야만 하는 거야? 병천 순대 맛있긴 하죠. 맛있는데 이런 것도 섞여 있으면 또 매력이죠. 근데 이런 걸로만 만들면 좀 죄악이다. 두 번째, 죄악의 국밥. 뭐야? 배추김치에 파란색 이파리. 우거지를 안 떼놓고. 이것도 뭐 이건 봐줄만해. 국밥이 맛있으면 뭐 괜찮지 않나요? 또 갑자기 배고파지지. 방금까지 속 되게 별로였는데 또 침샘이 또 나오네. 이거 침샘 비대증. 이거 밑둥김치 꼬다리 개 맛있는데 왜? 꼬다리 맛있어요 여러분. 아삭아삭 해가지고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 진짜 극혐하더라고. 이게 꼬다리가 먹으면 깍두기의 식감도 아닌 것이 뭔가 이게 부서지면서 김치국물 팡 튀는. 이 김치국물을 저장하고 있는 찌개에 들어있는 꼬다리 진짜 맛있는데 저는 꼬다리 맛있어 하거든요. 저는 이건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두 개는 아직은 죄악이 아니야. 첫 번째 거는 나는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있어. 진밥. 이거는 안 되지. 밥 질면 안 되지. 국에다 말아야 되는데 밥이 수분 조절이 잘못돼가지고 밥이 질어버리면은 이걸 말아먹었을 때 죽이 됩니다. 진짜 죽 같습니다.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밥 먹을 때는 꼬들밥이어야 돼. 꼬들밥을 적셔가지고 불려가면서 먹는 맛으로 먹어야 돼. 이거는 죄악이 맞습니다. 이거 내가 생각해도 이건 여태까지 중에 제일 크게 공감. 자, 다음 꽁지 안딴 생마늘. 뭐 나는 괜찮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먹으면 되니까 꼬다리 떼버리고. 과도하게 익은 깍두기. 이거 맛을 모르나? 깍두기는 익어야 맛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가? 아삭함이 없을 정도로 깍두기로 찌개를 끓인 것 마냥 그냥 으스러지는 그런 깍두기. 그런 거는 안 되죠. 그런 건 제약이 맞지. 근데 이 글쓴이가 이야기하기로는 그런 깍두기인 것 같아요. 지금 깍두기들이 지금 이분하게 익었어요. 너무 이분하게 익었어요. 오래된 고추. 씨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요것도 제약이라고 볼 수 있어. 마시는 순간 코에 느껴지는 쇠비린내. 이거는 저거지.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나 근데 쇠비린내? 근데 한번 연마제 세척을 하면은 덜 하거든요. 컵이나 텀블러나 뭐든. 이게 좀 그렇긴 하지. 차라리 종이컵이 낫지.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은 아무리 봐도 지름밥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자, 다음 현재 난리 났다는 CO2 포집 기술. 그냥 CO2를 포집하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일반적인 나무는 1년 동안 40kg의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임. 이 사람도 맞춤법 파괴자인데 들임만이야? 이런 것도 궁금해서 못 참지. 이것도 맞아? 이런 데니까? 이런 데니까 이런 건 나 못 맞춰. 근데 약간 그거잖아. 즉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임. 내가 빨아들임. 주세요 이산화탄소. 이런 느낌이잖아. 아무튼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데 이 메커니즘을 초 대량으로 따라하려고 하니 너무 힘들어서 지구온난화가 악화가 되고 있다. 그러다 2일 전에 신물질이 발표가 됐습니다. COF999라는 이 노란 가루는 0.5파운드 이하의 무게만으로도 나무 1년치의 CO2 즉 40kg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다. 찐인가? 카레가루 아니야 이거? 내부에는 아민계가 존재하고 얘들이 산소를 점지하는 구조라서 높은 내습성과 높은 안정성을 지니고 있고 100번 넘게 재사용을 받았는데도 성능을 유지한다.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을 때 그 구조는 탄소 원자의 결합을 통해 만든 자연계의 가장 강한 결합인 다이아몬드 수준의 강한 결합을 형성해 있음. 와 발음 어렵다 씨. 잘했다 근데. 얘는 거의 모든 물질을 통과하는 특성을 가졌는데 이산화탄소는 통과를 못하고 아민계한테 잡힌 이산화탄소는 열을 풀려서 어쩌고저쩌고 이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현재 기술보다 10배 이상 저렴할 거라고 하고 2년 내로 요거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 공장이 지어진다. 대단한 마법의 가루네요. 노란 가루. 비밀번호 개 노답 삼형제. 숫자 특수 문자를 포함한 8자 이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이런 거 있어. 아니 비밀번호 원래 내가 쓰던 게 있는데 내가 쓰던 비밀번호에는 특수 문자가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막 쌍지읒 쌍기역 쌍디귿 이런 거 넣어야 되잖아. 그러다가 맨날 비밀번호 까먹어. 개 짜증나. 자, 개노답 두 번째 가겠습니다.
문자, 대문자, 아니 특수문자를 넣어달라. 이거는 특수문자 뭐 골뱅이라던가 저거 뭐야 퍼센트라던가 그런 걸 넣어달라 그런 거고, 대문자, 소문자가 방금 제가 얘기했던 쌍디귿 막 이런 거 넣어야 되는 거죠. 특수문자를 넣었더니 이런 것만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금지 문자. 이거 개 짜증나지. 동일 문자 3개 이상 사용 못함. 연속 문자 사용 못하는 거 그거 개 짜증나지. 비밀번호 개노답이지 진짜. 이전에 사용한 비밀번호와 동일한 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기. 와 씨. 개 짜증나. 진짜 개 짜증나. 비밀번호를 몇 개월에 한 번씩 바꾸라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하고 앉았어. 맞아. 그래서 원래 쓰던 걸로 다시 돌아가려 그러면은 이전에 사용한 비밀번호가 동일한 건 사용할 수 없대. 이게 해킹당할까봐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게 좋다 뭐 그런 건데 좀 다 짜증나죠. 공인인증서 다시 만들고 막 이런 것도 개 짜증나는 것 같아. 요즘에 그나마 좀 금융인증서로 바뀌고 나서 조금 편해졌는데 그래도 막 저거 뭐야 막 인증서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재발급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스트레스고, 그 생각보다 재발급 기간이 금방 와요. 새벽 동행 버스 타러 갔다 온 썰풀기. 이거 뭐야? 새벽 동행 버스? 대우 버스를 가지고 만들었네요. 충무로역에 가서 어디서 막 한정으로 탈 수 있는 그런 버스인가 보다. 충무로역에서 N16번을 타고 도봉산 광역 환승센터 도봉산까지 가서 그냥 가는 길을 다 찍으신 거군요. 버스를 되게 좋아하시나 보네요. 와 이런 거 나 있는 거 처음 알았어. 도봉산 광역 환승센터. 짜파게티 한 그릇 맛있겠네. 짜파게티 맛있겠네. 맛있는 거 드셨네. 렌즈 돌려서 후루룩 드셔주시고, 렌즈를 돌리면 뜨거워서 후루룩 못 먹을 텐데. 후루룩이 아니고 요렇게 드셨을 텐데 후루룩은 아닐 텐데. 그래 입천장 닦아지는데. 너무 티인가? 죄송합니다. 가짜님께서 이렇게 해서 오늘 탈 버스는 이거지요 해가지고 전기차 충전하는 곳은 심심해서 찍으신 거고요. 탑승기예요. 처음에는 차고지인지라 자율주행은 안 쓰시고. 자율주행 버스야. 아닌데? 기사님 계신데? 뭐지? 자율주행 버스라도 기사님이 계시는 건가? 내부 사진들 있고, 전광판에 우회전할 때 차선이랑, 자율주행 버스인데 기사님이 법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건가? 혹시나 그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이네? 진짜? 가짜님 여기 계시네요? 근데 솔직히 말해봐요. 전자레인지에 돌린 짜파게티를 호로록 먹었다고? 이렇게 드셨죠? 전자레인지에 돌린 거를 바로 이렇게 했다고요? 이렇게 했다고요? 아니죠? 저 때 영하 5도여서 금방 식었어요? 그러면은 인정. 궁금했습니다. 전자레인지 돌렸는데 호로록 드셨다 그러길래. 그랬군요. 금방 식던데요? 그럼 가짜님 말씀이 맞습니다. JJ가 틀렸습니다.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호로록 드셨다길래 전자레인지에 돌린 짜파게티가 호로록. 영하 5도면 그렇죠. 날씨가 추우니까 야외에서. 그쵸? 나는 호로록 먹어. 전자레인지에 돌린 거를 호로록 먹는다고? 신기한 사람들이 뜨거운 거 진짜 잘 먹는다. 뜨거운 걸 너무 못 먹나봐. 야 근데 신기하다. 자율주행으로 버스가 이제 움직여. 자율주행 인지 표시와 브레이크하면 브레이크 표시.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때 브레이크에 불이 들어오고, 자율주행 지금 하고 있으면 자율주행에 불이 들어오고. 와 진짜 나중에는 진짜 직업 많이 없어지겠다. 이거 AI잖아 이것도. 지금 브레이크를 떼고 있으니까 불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일 때 뜨고 기사님이 잡아서 움직일 때는 이제 자율주행도 꺼지는 거예요. 그런가 보네. 자율주행 버스로 마포대교를 건넌다. 1차선에서 마지막 차선까지 이동하는 걸 봤는데 정석대로 운전하셨고, 1차선에서 깜빡이 놓고 차선 변경 깜빡이를 끄고, 또 2차선에서 깜빡이 놓고 차선 변경 깜빡이 끄고. 야 이게 진짜 세상 좋아졌다. 자율주행이 진짜로 되는구나. 테슬라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또 트럼프 당선돼가지고 또 최근에 겁나 올랐잖아. 살걸. 브레이크를 밟는다. 뗐다. 브레이크를 잘 안 밟네요 버스가. 사람이 운전하는 건 다른데 사람은 성격이 급해갖고 밟아놓고선 브레이크를 밟아서 계속 줄이려고 그러잖아. 얘는 거의 점거할 때만 잡나 보네. 빨간불일 때랑. 야 타이머. 그치. 이게 자율주행이니까 밟는 속도가 계산이 되니까 저 카운터가 타이머가 나올 수가 있구나. 남은 거리가 또 1m로 나온대요. 미터별로. 와 진짜 대박이다.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계에게 다 맡겨버리기 때문에 저렇게 러닝타임이 계산이 되는 거죠. 사람 문에 끼면 어떡해요? 기사님은 타 계시잖아. 일단 자율주행이지만 기사님이 꺼내주시겠지. 꺼내준다기보다 문을 열어주시겠지. 우와 사람이 손 안 대고 있는데 지금 핸들 움직이는 거야. 뒤에 모니터로 보여줘 실시간으로. 버스가 이게 되는구나. 세상 참 좋아졌어. 나 어렸을 때 이런 거 상상도 못했는데. 그쵸? 기사님 없이 나중에 유료로 되면 그 기사님 없이 안 될걸요?
기사님이 아니라도 관리하는 사람 한 명은 타 있게 할걸? 그러면 자율주행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겠죠. 근데 상용화가 되더라도 몇 년 동안은 법적으로 안 되게 할걸? 왜냐면 시스템이 안전한지 확인을 하려면은 적어도 뭐 5년 10년 이상은 해봐야지 이게 트라이얼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대단하네요, 기술이. 만족합니다. 그러나 악셀 밟으려고 하는 순간 빨간불이 될 경우에 급정차, 악셀을 밟으려고 하는데 앞에 빨간불이 갑자기 들어온다. 그러면 급정거를 한다.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몸이 쏠리는 경우가 있었으면, 이거는 근데 사람이 타도, 근데 사람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또 얘기까지 저 새끼 좀 가! 막 이런 소리까지 같이 들리죠. 급정거뿐만 아니라 가끔가다 이제 기사님들 이제 화 잘 내시는 분들은 그 창문을 열죠. 창문을 열고 그 선글라스 딱 끼고선 이가 이러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만 AI이기 때문에 욕도 가르치자면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나는 조금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 경찰차에 그런 거 있잖아요. 차 번호 몇 번 옆으로 세우세요. 옆으로 세우세요. 갓길에 정차하세요. 갓길에 정차하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것처럼 크락션 대신에 내가 누를 때 그 내가 하는 말이 나가는 거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욕을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근데 욕하면은 앞에도 열받아가지고 같이 욕하고 멈춰서 진짜로 싸울 거 아니야. 근데 약간 그런 사람들 있잖아. 앞에다 대놓고 욕은 못하는데 차 안에서만 욕하는 사람들. 내가 약간 조금 그런 까란데, 그러면은 크락션을 딱 누르면서 내가 욕을 해. 그러면 그 욕이 밖으로 송출이 돼. 그러면은 좀 고운 말을 쓰지 않을까? 약간 깜빡이는 켜고 들어오세요! 이런 느낌으로. 아무리 열받아도 깜빡이는 켜고 들어와야지. 이런 이러는 거 말고 깜빡이는 키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나 약간 남 앞에서 욕 못하거든. 그리고 잘못하다가 내 목소리 알면 어떡해. 자, 아무튼 그럴 때 몸이 쏠리는 경우가 있었으며, 서서 타시는 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급정거를 꽤나 급하게 했나 보네요. 평소 때는 부드럽게 정차하고 부드럽게 출발하는 거에 있어서는 최고다. 뒤에 일반 버스가 올 경우에 수동으로 변경을 하고 차를 양보를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일반 버스는 지나가야 되니까. 그 외엔 기사님이 있는 이유가 일단 자율주행 버스 때문에 다른 버스가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또 늦으면 안 되니까 버스도 시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켜주는 거는 기사님이 손으로 직접 하신다. 그 외에는 일반 버스와 동일하고, 전기모터음은 BYD랑 에디슨 모터스 버스를 섞은 느낌이 납니다. BYD를 타보셨어요? 그 전기차 엄청 나다던데 중국에서. 가짜님 블로그 하시면은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왠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글을? 그냥 쓴 거예요? 근데 너무 잘 쓰시는데? 자율주행 버스 재밌다. 나중에는 이제 다들 자율주행 버스 타고 다니겠죠, 다 같이?